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1월 3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좀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를 점차적으로 만회하면서 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힘이 그 만회 폭을 나타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느덧 109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환율에 상당히 부담으로 또 한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간밤에는 또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51만 대가량이었는데 이를 하회하는 수치를 받아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시소가 계속되네요. 작년 상반기 테슬라 부진했었고요. 하반기 테슬라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은 또 극명하게 갈렸죠. 이러한 것들이 각 산업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첫 번째 거래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정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조금 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섹터와 테마군이 좀 뜨거울 것인가 간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경계감도 짙게 자리하고 있었죠. 기대와 경계 사이 코스피는 어제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이 4일 연속해서 하락한 점, 중국의 지표 부진으로 중화권 증시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코스피는 0.02%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 연초 수급 효과가 있었고 코스피 대비 지난해 낙폭이 훨씬 컸었죠.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로봇주들 중소형주에서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 어제 코스닥이 1% 이상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대와 경계 사이에 다른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는 우리 장이 나름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제인데 어제 코스피를 좀 보면 좀 갈팡질팡입니다. 10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2,400을 터치하며 시작했다가 2,386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2,410으로 올랐다가 결국에는 하락폭을 키우는 듯 했었는데 이내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채워 나가면서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환율이나 금리라던가 혹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시장을 괴롭게 하고 있다. 호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속에 지수가 장 중반까지 빠졌다면 장 후반에는 새로운 악재도 없다라는 인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이 강세를 기록하며 밤에 미국이 강세를 띄워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기도 했네요. 어제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던 종목들 보시면 대형주, 중소형주 대비 소형주가 좀 더 선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구성 섹터 내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그러니까 큰 덩어리들 생각하시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은 미국에서 기술주의 부진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주들로 소형주가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와 함께 로봇주들 모두 함께 일어났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어지러웠고요. 방산, 조선, 전력, 수주산업 3대장 이쪽에서도 꽤나 강한 시세들이 일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에서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기아와 해상운송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개별 특징주로 13% 올랐네요. 이것이 사실 어제장만의 흐름은 아니고요. 2024년도 하반기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대형 섹터는 좀 부진한 가운데 테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고 어제는 로봇이었을 뿐인 거고요. 그리고 서브 섹터에서는 조선, 전력 등이 힘을 내고 있고 그 외는 개별주라는 거죠. 개별주에서는 어떤 날은 OLED가, 어떤 날은 초전도체가, 어떤 날은 이러한 개별 특징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즉슨 한쪽이 강하게 끌고 나가주는 주도 섹터가 여전히 부재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주도주가 없고 전체를 들어 올릴 만한 수급이 없고 그러다 보니 테마화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브 섹터와 테마는 지금 명분 싸움으로 누가 하루하루
더 앞서 나가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명확하게 테마장이다 보니까 수급 블랙홀이 등장할 경우에는 이쪽 테마에서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그 시점이 그리 일러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주요 증권사 시각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큰 덩어리 쪽에서 수급을 앗아갈 만한 일이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 그러면 우리는 앞단에 무엇을 둬야 될까요?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연장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꿈 시리즈요. 유리기판 전고체, 휴머노이드 로봇,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내에서 계속 돌면서 이 노란 선들이 가장 시장의 앞단에서 테마든 서브섹트든 관심을 받는 곳이다라는 거죠. 꿈 시리즈들, 그러니까 신기술 시리즈가 되겠죠. 그리고 AI 순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 그런 에너지원들,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이 안에서 아마 시장은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테마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2군으로 볼 때는 바이오죠. 바이오는 지금 숫자 싸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금리.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떨어지고, 금리가 조금 괜찮으면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 가운데서 개별주가 힘낼 수 있는 것은 뭔가 개별 기술 수출의 숫자를 찍어내는 곳들이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MSCI 펜학괴 수급 이슈, 작년에 굉장히 펜학괴 시리즈들이 상반기에 뜨겁기도 했었죠. 알테라던가 이런 두산 쪽의 종목들 이슈 속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MSCI 수급 이슈 이제 2월 것을 또 땡겨서 관심을 둘 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HD 현대 미포조선 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전쟁 이슈도 지금 러우던 중동이던 여러 불안 속에서 계속 러시아의 에너지를 우크라이나가 가스밸브 잠근다라는 얘기 저희도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었죠. 천연가스 쪽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이쪽에 계속 관심을 받게 된다면 조선이나 기자재 쪽에도 하나의 내러티브로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제 업체들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으로서 막 관심이 뜨거운 건 아니지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정책 쪽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정책 관련한 모멘텀 안고 방산주도 강하기도 했는데 밸류업 쪽도 마찬가지겠죠. 작년 상반기 초반에 반도체와 밸류업이 함께 갈 때 저PBR 종목군들의 포모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만약 밸류업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저PBR 종목들도 일단은 2군으로 체크해 두죠. 그 외에는 약간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주는 지금 수출입 데이터 이제 세부 10일 단위로 나오는 것들 좀 보시는데 요즘에 개별주 성격으로 꽤 종목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1년 내내 수출이 괜찮았던 창상피복제 TNL이라던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한번 차트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반도체 쪽이 부진하긴 했는데 12월 다이 부착기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어제 아웃퍼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 성격에서도 시장은 좀 안전판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수출 데이터가 좋은 개별주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죠. 자, 한마디로 지난해 연장선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 테마 앞단에는 1군 시리즈가 이 노란 줄, 2군은 이쪽이다라고 놓고 시장 한번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치의 선물은 무엇이었어야 할지 일단 기다리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고요. FMC나 빅테크 실적이 이제 1월에 또 영향을 줄 텐데 FMC 지금 매파적 인하 이슈 이미 선반영되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과 콩콜에서 제발 좋은 소식 등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제 1분기에 나올 텐데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도 이미 정말 별로겠지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것이 선반영이 되어서 또 나온 것이 서프라이즈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들도 꽤 많습니다. 트럼프 2기 준비해야 되고요. 외국인의 매도 진정이 아니라 매수 전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여기에서 나오는 까치의 선물을 우리는 체크해 나가야겠죠. 아직까지는 까치가 도착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될 경우 선을 넘어가고 있는 비관론이 좀 빠르게 회복돼서 긍정의
군중 심리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월은 어제 장처럼 눈치 보기, 간보기 흐름이 계속 될 겁니다. 특히나 1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들어오는 시기쯤에 보니 CES 이슈 있죠. 연말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꽤 괜찮았던 로봇주들이 어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CES 2025를 앞두고 새 단골 모멘텀 종목군 로봇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죠. 자, 어제 보시면 감속기 쪽에서 SBB테크 상한가, SP시스템즈 상한가, 액추에이터 모터 부분이죠. 하이젠 R&M 상한가 기록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시작하고 3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소식.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중에 가장 무거웠던 이 종목이 이럴 일인가 할 만큼 28%의 급등. 클로벗 그리고 KNRN 시스템, 유진 로봇, SPG 감속기 쪽 모두 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로봇주 내용을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름의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AI 진영이라는 거죠. 인프라, AI의 패러다임 속의 인프라는 결국 AI 칩, 엔비디아 이런 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AI, 이 모든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양자 컴퓨터, AI의 전력을 조달하는 전력,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갖은 에너지 전환 이슈가 나올 것이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차세대 이동통신, 6G 이런 게 되겠죠. IT 부품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적용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걸 꿈꾸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자율주행 로봇, 우주정보, 방산, 디지털 헬스케어 등등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어제는 로봇이었던 거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저는 CES 2025 1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갖은 혁신상을 받았던 쪽에 새로운 주제 내용이 바로 인간 안보였죠.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쓰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 안보라는 주제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노화를 딛기 위해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의 인력 부족, 능력을 돕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보라는 키워드에서 지금 시장은 AI든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상하는 AI, 그 가운데 어제는 로봇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 삼성의 무지개가 떴죠. AI나 빅테크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2, 삼성, 현대차그룹 등의 국내 기업들이 로봇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CES를 앞뒀고 연초 종목 장세 속에 수급이 들어오기 만만한 섹터였다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로봇 쪽에 탄탄한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면서 어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겁니다. 레인보우 로봇이 당연히 치고 나가니까 삼성 쪽 종목들이 연달아 상한가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로봇 대중화를 꿈꾼다면 관절마다 들어가게 되는 감속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감속기 쪽 종목들 참 소외돼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로봇 섹터에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 하이젠 RM부터 해서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까지 다 함께 올라서기도 했네요. 로봇주가 국내에 이렇게 많았었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어제입니다. 최근에 정리했던 로봇 밸류체인인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이 강했다라는 점을 살폈고요. 이런 전고체나 양자나 로봇이나 우주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뉴스 등을 쭉 수년째 보고 있다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처음엔 미지의 영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 일부 가시화됩니다. 그리고 막 빅테크 등 국내 대기업이든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무관심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또 일부 뉴스가 가시화되고 투자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조금 더 실체를 갖춰갈 때 더 강하게 섹터의 상승이
확장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꽤 많이 가시화돼서 로봇이 어제는 관심을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미지의 영역인 우주의 항공. 어제 일부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어요. HVM이나 루미르, 우주항공 종목들인데 보시면 장중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기관 내에서도 사모펀드, 연기금 등등에서 어제 함께 매수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올라섰네요. HVM, 캔코아에어로, LK사명, 그리고 AP위성, 컨택, 비추로테크 등등의 종목들이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로봇에 이어서 우주항공도 한번 넣어보고자 합니다. 우주의 불쏘시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원이 우주에 많다라는 스토리와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 패권 다툼의 산물이 만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꽤 있습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코스모스 2553이라는 것을 쐈는데 이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그것이 핵무기를 탑재한 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주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스타워즈 시대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우주에서 위성 관련해서 핵무기가 터져버린다면 그 피해는 4,400조 이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패권 다툼 산물에 우주항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타링크 모멘텀 자극되고 있고요. 한화나 여러 기업들이 모멘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우주에 대한 욕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우주 내에서 전투력을 꾸준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도 지금 개인에게는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우주에서 왜 싸우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주의 전투를 러시아, 중국, 미국은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주항공이 지금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이익을 내고 급등할 겁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스토리가 한 번씩 내러티브의 명분이 돼서 테마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재사용 발사체 관련해서 아마존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의 일정도 있고요. 달 탐사 관련한 일정도 기다리고 있죠. 시험비행, 스페이스X의 스타쉽 올해 무려 25번이나 쏘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 밤사이 주가 흐름이 좋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장에서 6%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대해 투자했던 보령 이런 업체들도 일단 같이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밸류체인 스타워즈 시대 이 정도이고요. 어제장 강했던 쪽은 특수금속 쪽에 이 HVM 있을 거고요. 루미르라든가 아니면 컨택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던 인텔리안테크도 어제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이 결국엔 우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통신 장비는 갈 거야 이런 스토리 나온 지 오래됐는데 뚜렷하게 굉장히 강한 시세는 못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하나증권에서는 통신 장비에 대한 긍정의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주항공도 하나의 테마 후보로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새벽 기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건 미국의 국채금리가 4.6 수준의 부담스러운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109를 돌파했다. 2022년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이나 혹은 유럽의 통화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강달러를 막을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 강달러가 미국 경제 전반에 좀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강한 고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달러 불안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들의 시세도 조금 드라마틱했습니다. 일단 앞서 연행코 오프닝 말씀 주었다시피 지수의 낙폭을 제한시켰던 것, 이렇게 그나마 좀 낙폭을 줄였던 것은 엔비디아 덕분이었습니다. CES에서 일전에 CES 브리핑할 때 젠슨 황 CEO가 여기서 기조연설하게 된다라는 점이 또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블랙알 얘기를 하던 AI 얘기를 하든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맞춤형 칩을 파는데 아무리 맞춤형 칩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GPU 쪽에 엔비디아 점유율은 압도적일 거다. 이런 얘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3% 올랐고요. 테슬라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테슬라 6% 급락입니다. 작년 차량 인도대 수가 10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이후 계속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애플도 밀렸습니다. 2.6%. 중국에서 가격이나 보도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하락 흐름 나타났는데요. 개별 종목으로는 원전 쪽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혹은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쪽 흐름이 원전 뉴스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국내랑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원전주 미국 내에서 강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핀비즈 사이트 딱 들어가면 오늘의 특징 주가 명확하게 세 종목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주는 명확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명확하지 않았던 뉴욕장이었고요. 눈치 보기가 조금 극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내 이슈들이 국내 테마만 좀 자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메타의 라마가 챗 GPT-4보다 좋더라 이런 호평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 쪽도 2% 올랐고요. 우주 쪽에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강세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비만 측에서는 이 노무라에서 체중 감량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고소득 가구에서는 식료품 지출이 줄더라.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만 쪽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ESS 쪽인데요. 테슬라의 4분기 에너지 저장 배치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ESS 쪽을 좀 선도하고 있고 ESS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신재생에게는 막 시도 때도 없는 날씨 속에 발생한 에너지를 많이 발생했을 때 ESS가 저장해준다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신재생을 좀 더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 이슈가 ESS 태양광으로 자극이 되면서 태양광 쪽 금리 부담이 있음에도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선런, 선로바, 인페이즈 등의 종목이 올랐죠.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국내 키워드는 ESS가 되겠습니다. 뭐 신성 ST나 서진 시스템, 이렌텍, 아모그린텍 등등 체크되겠죠. 계속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자극하고 있는 여러 산업 내에서 관심이 돌고 있고요. 그중에 ESS도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뉴욕장을 보고 나니 오늘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더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는 하더라도 앞서 봤던 금리나 환율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달러 인덱스 109를 돌파한 점 부담이긴 합니다. 자, 당분간은 그래서 어제 상반기 주도주는 나야 라는 느낌을 보여준 듯한 로봇의 시세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명분의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건 드론, 우주항공, ESS 되겠고요. 어제 사실 장중에 현대차 그룹 뉴스, 일부 현대차 그룹주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로봇 이슈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현대차 그룹 이슈가 묻혔습니다.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짝 보시죠.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모델 5종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최초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밸류체인, 전기차 종목들 같이 체크해 뒀으니까요. 테마단에서 만약 시간차 공격이 있을 여지가 있다면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중국에서 원인불명 폐렴 관련한 이슈가 또 들려왔죠. 시가 뇌에서는 이쪽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테마는 테마로 보시고요. 중국에서 무슨 질병 발병했을 때마다 우리 응급치료부터 해가지고 인공호흡기까지 줄줄이 돌고 했지만 역시나 진단 키트 쪽이 테마에서는 가장 강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최근
최근에 저희가 로봇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짚었었고 조선주도 많이 짚었었고 그래서 오늘은 또 뭘 해야 될까 참 고민되는 시점이죠. 예. 과연 K방산이 올 한 해도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시장에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주로서 대표적으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의 모멘텀을 찾는 움직임이 더욱더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자, 진격의 K방산은 올 한 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격동의 12월을 지나서 어제 주가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에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K방산이 3연타를 맞았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유지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이어지고 있었고요. 미국은 국방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머스크바의 충격이 방산주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K 방산 수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던가 정책적인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한 섹터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거기다가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덮치면서 계엄 사태 당시에 방산주의 2주 추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로템이 무려 25% 단기간에 급락세를 보여줬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6.9%, 한화시스템도 15% 넘게 빠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적었는데 방산주들이 크게 오르는 동안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상승폭이 조금은 더뎠다라는 점에서 낙폭도 제한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의 방산주들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63.7%의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LRG넥스원은 47.9%,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4.7%의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현재 목표 주가와 좀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유한양행이라던가 한국금융주주 SK스퀘어 같은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방산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괴리율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동의 12월을 지난 뒤에 방산의 올해 모멘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죠. 자, 올 한 해 2024년에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국내 주식 밸류업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밸류업 펀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이 올해는 좀 방산 쪽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기사가 어제 발표가 됐죠.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방산을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K방산의 수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 속에서 방산 펀드를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방산 관련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LRG넥스원이 15% 넘게 올라줬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3%,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모두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방산주들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포메탈이 12.7%, 사면 11.8%, 단조 쪽이 좀 나쁘지 않게 나타났고 신규 상장 입니다. MNC솔루션도 1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어제 좋은 정보의 공방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S&T 다이내믹스 7.7%, 세트레가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제 방산, 드론 여러 가지 테마들이 겹치면서 중소형 방산주에도 훈풍이 확실하게 깃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지난해 방산 수출 계약 금액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우리가 좀 근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17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23년에 135억, 2024년에는 9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년 연속으로 오히려 수출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올해 K방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던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를 들여다보니까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우디 무기 획득 사업에 10억 달러를 포함해서 240억 달러가량으로 추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과연 30조 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30조 원을 돌파를 하려면 95억 달러를 기록했던 올해를 한 2배가량 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전국 불안입니다. 대금을 융자받아야 하고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절충 교역이 상당히 중요한 K방산의 수출 모멘텀이겠고요.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어떻게 이를 수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책 조정이나 보증도 상당히 중요한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전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도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좀 전국 불안들이 이러한 모멘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 전국 불안이 지금 시장의 그림자로 나타나면서 방산주들도 이러한 불안 요소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좀 투자에 유념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밸류업 펀드에 이어서 방산 펀드 조성과 관련해 어제 시세가 나왔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건 또 12월 6일 당시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 순위를 들여다보면 이라크, 폴란드, 루마니아, 페루, 이라크 순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K방산은 올해도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당연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의 코멘트를 조금 덧붙여 봤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에 크게 방산주들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폴란드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K2 전차 수출 추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쪽에도 K2 전차 수출을 상당히 열심히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들이니까요. 앞으로 방산주들이 수출 소식 그리고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3분기와 비교해서 4분기에 방산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 추이를 들여다보는 것도 방산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LIG 넥스원은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4분기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반을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화시스템 적자폭을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7.4%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하실 때는 절대적인 금액의 증감을 함께 보시면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꺾이고 있는가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쪽은 한국항공우주일 텐데 절대적인 매출은 3분기 대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무래도 좀 기저효과가 아직 상쇄가 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꺾이는 성장률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실적 그래도 4분기에 괜찮게 나와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3분기 때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100%가 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다만 K방산의 수출 모멘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무기 쪽이라던가 큰 체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래식 무기라던가 이쪽보다는 드론이라던가 신무기 쪽, 소프트웨어 쪽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중에서 그리고 방산 관련한 소프트웨어라던가 보안 체계라던가 이쪽을 더 집중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새해부터 좋지 않은 헤드라인이긴 한데요. 매물 폭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 보호예수 해제 종목들을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월 중 상장기업 57개사가 4억만 주가량의 의무보유 등록 해제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해제 비율 상위로는 게임주인 애닉, 전 베스파라는 기업입니다. 74.6%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될 테고 현대임스도 상당한 물량이 매물 출회가
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에서 상당한 좋은 퍼포먼스, 주가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현대임스인데 해제 비율이 73.8%에 달한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한 산일전기도 72.3%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1월 말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박동석 대표라던가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보유 주식이 59.3%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의무 보유 해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변동성을 주의하자라는 부분인데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는 투자 조합 물량의 출회 가능성 상당히 크게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제 주식수 상위로는 APS케어, 홍천그룹, HPSP 순이라는 점도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상세하게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들여다보죠. 자, 대표적으로 시프트업이 있을 겁니다. 1월 11일 해제일로 맞이하게 될 테고요. 최대 주주 보유분과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분 그리고 여러 가지 합산을 했을 때 43.2%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특히 승리의 여신 니켈 배급사인 프록시마 베타의 계열사 에이스빌 PT의 지분이 한 30%가량 시장에 출회가 되게 될 텐데요. 최대 주주 김형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상당하죠. 39.1%. 원래는 6개월 의무 보유인데 자발적으로 나는 1년 보유를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올 7월에 해제된다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길게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정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의무 보유 해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에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44.6%의 물량, 둘째 주에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위지트와 노머스, 다만 해제 비율은 10% 아래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셋째 주에는 3빌리언이 17.6%, HPSB 39.4%, 그리고 최근에 양자 관련한 테마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한울소재과학 26.8%의 물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YJ링크, 온코닉 테라퓨틱스, 루미르와 클로봇 같은 기업들도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될 텐데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현대힘스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현대임스 물량이 상당히 크네요. 말씀 주신 대로 잘 기억하고 대응해 가겠습니다. 또 1월 한 해를 준비하는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또 새 벽두부터 시장의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지난해 저희 정말 고단한 시장을 함께 헤쳐왔는데요.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1월에 전략부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주의 강세가 연속될 수 있어요. 네. 어제 우리 개장에서도 봤듯이 딱 반응하는 업종군들이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주요 회사들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 엔비디아가 그다음에 오픈 AI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산업을 진행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관련주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초의 특성은 대기업단 또는 벤처기업단에서 투자 단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과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르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소위 말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시세에 대한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한번 산업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종목별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단에서 이끌고 있는 빅테크나 국내 대기업 그룹단에서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는가 그 이슈를 전략상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명확히 로봇이었고요. 당분간 연말부터 저희 연초까지 로봇 얘기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번에 약간의 패턴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유독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레인보우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웅이 이사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를 때 레인보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로봇주 저희 브리핑하면서 탑픽 종목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3분 만에 상한가. 네.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는 분들. 우선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게 우리가 짚고 갔던 부분이 또 회자가 됩니다. 10년 전에 휴보로 시작을 했던 그 기술력, 그를 바탕으로 이제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상용화를 준비를 해놨고 그게 이제 상용화의 원년이 올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빅테크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AI 소프트웨어 단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외에 대형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출회가 돼야 되는 원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기타 이제 그 스마트폰과 유사한 디바이스, 뭐 차량과 유사한 디바이스 이런 쪽이 출시되는 원년일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니 뭐 단기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우리 큰 추세 방향에서는 올해 상반기는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상용화의 원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한 게요. 이걸 10월에도 말씀 주셨고 11월에도 12월에도 그러니까 하반기 4분기 내내 월마다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셨어요. 근데 10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 듣고 처음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쉽지 않죠. 이게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유를 내가 이렇게 기간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가요? 네, 그런 것보다 우리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 당장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들이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시장에서는 성장주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순환매의 차례에 돌아오지 않은 로봇주 같은 경우가 그 월별 주기에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되어서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3대 사업 포트폴리오의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고 X라든지 기타 SNS에서 공개되는 그 옵티머스의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 간 거고요. 그와 함께 어찌 보면 타이밍은 우리가 명확하게 캐치할 수 없으니 이게 임박을 했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주목하고 가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로 저희가 수익 입증을 했습니다. 다음 로봇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이제 관심을 둘 만한 게 뭐가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웅속기 하나 달아볼까요? 저희? 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속에서는 맞아요. 짚어주신 것처럼 감속기나 구동 모터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종목들을 다양한 포트폴리오다 보니 계속 보고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되고 나면은 그때는 관련된 소프트웨어 주들이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한번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단에서 지금 시세 대장격을 어제 3분 상한가로 보여준 레인보우와 감속기, 모터 쪽, 그리고 어제 이스트 소프트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았거든요.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체크하자. 이렇게 해서 AI의 순서 한번 저희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산 갈게요. 저희가 수주 쪽에서 이제 방산, 조선 얘기 많이 하는데 조선은 정말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방산 보겠습니다. 앞서 현앵커 브리핑 정말 자세히 해주셨는데 방산주가 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좋았을 때 그 이슈가 나와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방산주 어떻게 할까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종목이 반응하곤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방산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국가의 정책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공백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종전이 진행되면 관련된 방산 같은 경우는 예상된 수주보다는 일부 국가가 빌 수 있다 보니 조정이 나온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확실성을 안고 특정 국가의 수주가 나올 수 있음에 따라서 어제는 좀 동반해서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와 함께 단순히 방산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는 기업보다는 방산의 신사업이 더해진, 방산의 우주항공이 더해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의 로봇과 관련된 부분, 드론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추가되어 있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 방산 기업보다는 방산의 신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더해져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탑픽으로는 말씀 주신 LIG 넥스원 이렇게 볼까요? 네, LIG 넥스원 그다음에 차선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은 쪽 로봇 쪽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방산 쪽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가겠습니다. 연초 종목 장세 속에서 모멘텀을 받아간다면 로봇 못지않게 우주항공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보게 됩니다. 어제 LHV에 루미르 이런 종목 괜찮았고요. 네. 그래서 수급을 보니 외국인 기관도 요들로 이렇게 매수세가 보이더라고요. 우주항공도 지금 불쏘시개가 많습니다. 네. 패권 다툼도 있고요. 괜찮을까요, 대응하기? 이게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원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달 탐사 이런 일정이 네. 미뤄졌다 보니까 올해가 그 원년이고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에 스페이스X는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 그 이상으로 구현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게 발사체 관련된 기업에 실제 발사체 발사가 3월 정도 예정이 돼 있다가 7월로 미뤄졌어요. 그런 일정을 놓고 이제 수직 계열화된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편하게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발사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벤트가 나타나는 기업은 한 1, 2분기 중으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으로는 조금 편한 쪽은 세트레가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두고 발사체와 관련된 이벤트 그런 쪽은 이노스페이스 이런 기업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사체 제조 발사 쪽에 하나에어로, 인공위성 제조 쪽에 세트랙아이,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등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쪽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과 우주항공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웅이 이사님의 연초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농심, 나도 매운맛으로 승부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삼양식품에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는 농심인데, 농심의 매운맛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투움바. 네. 투움바, 네, 그죠? 네. 저는 이 불닭볶음면도 좋아했지만 네. 이번에 농심의 투움바 컵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장에서 농심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면 우선은 새로운 제품의 판매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또 맞아떨어지는 게 이 투움바, 신라면 투움바 버전 같은 경우가 미국에 이제 수출이 되는데 이게 월마트라든지 기타 이제 매장에서 메인 매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늘 수 있는 요인이 있고 2025년 말로 가서는 단순하게 이제 공장에 대한 가동 부분이 더 증가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이벤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또 부담 없는 수준까지 빠져 있기에 농심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목표가는 1차로 4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워낙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지만 1차로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입니다. 추세가 깨지는 가격단을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45만 원의 목표가로 소외에서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를 기다리는 농심 살펴주셨고요. 매운맛 툰바, 지금 투운반지 툰반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자막을 내보내긴 했는데 툰바로 바꿔서 일단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0만 원으로 농심 살펴갑니다. 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